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사를 소개하는 이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처리 기사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IT 관련 자격증 중에서는 가장 아마 오래되고 권위가 있는 이러한 자격증이 아닐까.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 정보처리 기사라고 하는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이러한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입니다. 얘는 쭉 과거부터 내려오다가 2020년도에 정보처리 기사 시험이 개정이 됐어요. 산업기사는 2022년도에 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 개정이 돼서 5과목이 됐어요. 소프트웨어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그래밍 활용, 다음에 정보 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 이러한 5과목이에요. 소개를 해보면요. 우선 1과목이 소프트웨어 설계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설계가 20문항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프트웨어 개발이에요. 얘가 20문항이 나와요. 세 번째 과목이 데이터베이스 설계입니다. 얘가 20문항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과목이 프로그래밍 활용이에요. 얘가 20문제예요. 그 다음에 5번째가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예요. 이렇게 20점에서 총 100문항이 출제가 되는 이러한 시험입니다. 이건 필기 시험인데요. 소프트웨어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설계, 프로그래밍 활용,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에서 토탈이 60점 이상, 60문항만 맞으면 합격하는 시험인데 20문제 중에서 관악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8문제 이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네가 100점을 맞아도 7문제밖에 못 맞았다. 이건 떨어지는 거예요. 관악이 되는 거예요. 관악. 그러니까 관악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 맞아도 8문제는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60문항을 맞으면 관악 없이 60점을 맞으면 합격하는 이러한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악 없이 60점을 맞겠다라고 하니까 이거 별거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준비가 안 되면 60점 맞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1과목, 2과목, 3과목에서는 점수를 많이 따야 돼요. 소프트웨어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설계 여기서 점수를 많이 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래밍 활용이라고 하는 얘는요. C 언어라든지 C++이라든지 자바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아는 사람 같으면 여기서 고득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 같으면 관악을 면하는데 중점을 둬야 되는 거죠. 4, 5과목을. 그러니까 내가 IT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면 프로그래밍 활용을 이렇게 프로그래밍 언어를 잘 알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 1, 2, 3과목은 단기간 안에 정복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점수를 높이는 전략을 세우고요. 여기는 점수를 유지하는 이러한 전략을 세우면 조금 더 쉽게 합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선 이 소프트웨어 설계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뭘 공부하는 거냐면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설계하느냐 소프트웨어 설계 과정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개발하는 것까지 이런 과정들을 공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공학은 소프트웨어 위기에서 출발을 한 뭐 이런 학문이거든요. 하여튼 이제 차차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방법이고, 가장 최신의 이 프로젝트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법인 에자일 방법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얘는 무조건 나올 거예요. 에자일 방법은. 그래서 뭐 XP라든지 스크럼이라든지 칸반이라든지 린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공부해야 돼요. 그 전에 구조적인 방법론과 객체지향 방법론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설계 과정, 구조적인 방법론, 그 다음에 객체지향 방법론, 소프트웨어 공학, 그 중에서 에자일 방법, 뭐 이런 것들, 객체지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면 이 소프트웨어 설계 과목은 지금 제가 얘기한 데서 아마 그대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1과목은 소프트웨어 설계 과정과 그 다음에 구조적인 방법, 객체지향론적인 방법,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이야기, 에자일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만 이런 쪽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뭐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과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과목에 이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하는 이 과목은요, 선형 구조라든지 비선형 구조라든지 정렬 방법이라든지 검색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테스트, 소프트웨어 분석, 그 다음에 형상 관리 뭐 이런 것 쪽에서 공부를 하면 조금 고득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형 구조, 비선형 구조, 정렬 방법, 검색 방법, 소프트웨어 테스팅, 그 다음에 분석, 형상 관리 이런 쪽을 주로 위주로 공부를 해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데이터베이스 설계라고 하는 이러한 과목은 우선 먼저 데이터베이스가 뭐냐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관계형 DB, 릴레이셔널 DB에서 나오는 용어들을 우리가 먼저 공부해야 돼요. 튜플이 뭐냐, 디그리가 뭐냐, 카디널리티가 뭐냐, 뭐 속성이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관계 대수와 관계 해석, 그 다음에 SQL문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SQL문을 공부하면서 키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해야 되는데 기본 키, 뭐 외래 키, 후보 키, 대체 키 이런 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상현상에 대한 이야기, 또 이상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학적으로 우리가 정교화라고 하는 이러한 과정을 이해해야 되죠. 무엇보다도 이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트랜잭션은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분야가 바로 트랜잭션 분야니까 ACID라고 하는 이러한 트랜잭션에 대한 이야기들을 공부하면 아마 데이터베이스 설계도 좀 어렵지 않게 고득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관계형 DB라든지 그 DB에 나오는 용어, 그 다음에 관계대수, 관계해석, 그 다음에 SQL 문법, 키에 대한 이야기, 정교화에 대한 이야기, 트랜잭션에 대한 이야기들을 위주로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1, 2, 3과목에서 내가 고득점을 한다. 이런 전략을 좀 세워주시고요. 내가 프로그래밍에 C++이나 자바나 파이썬을 좀 안다. 이런 분들은 여기까지 고득점 전략을 세우시면 좋겠죠. C나 자바, 파이썬에 대한 문법은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래밍 활용에서는 결합도라고 하는 거와 응집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결합도와 응집도가 어떠냐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거 공부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도 무조건 출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OSI 7레이어라고 하는 이 내용도 무조건 출제가 되는데 얘는 뭐 한 문제, 두 문제가 아니라 여러 문제가 출제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쪽의 내용들을 공부하시면 조금 더 점수를 높이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의 C++, 자바, 파이썬, 응집도와 결합도, OSI 7레이어 이런 쪽을 공부하시면 뭐 좀 점수를 좀 높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라고 하는 이러한 과목은
정보 보안이라든지 신기술 동향이라든지 뭐 생명 주기 모델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면 여기서 고득점을 좀 점수를 좀 유지할 수 있지 않겠냐. 보안이라든지 정보 보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신기술에 대한 이야기, 신기술 동향에 대한 이야기, 생명 주기 모델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면 고득점을 할 수 있고 고득점도 물론 가능하지만 점수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전략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단기간 안에 내가 이것을 합격하겠다라고 전략을 세우실 분들은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1, 2, 3과목의 고득점, 4, 5과목에서는 정보 유지, 점수 유지 이런 전략이 아마 가장 평이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또 그건 개인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프로그래밍 쪽에 내가 좀 자신이 있다 이런 분들은 이 4과목은 뭐 프로그램은 조금만 지식이 있어도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과목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뭐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합격하실 수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2020년 이후의 기출문제, 이 기출문제를 잘 분석하시고 그리고 암기하시면 이 기출문제에서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출제된 문제가 또 나올 확률이 많이 높아요. 제가 이렇게 응집도와 결합도 나와요. OSI 7레이어 나와요. 트랜잭션 나와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2020년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그 전에 수년 전부터 기출문제들을 다 분석하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잘 따라오셔서 정보처리 기사 시험에 모두 합격하시는 이런 영광이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정보처리 기사에 대한 이야기와 어떻게 정보처리 기사를 공부할 것이냐 이런 간략한 개인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한 대로 잘 준비하셔서 모두 합격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